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본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는 단순히 총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일본의 경제 회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슈퍼엔저로 일본은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자민당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의 국방과 안보 문제도 큰 이슈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본의 자위대 강화와 헌법 개정 문제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구조를 개정을 두고도 부결될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라는 주장과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임기 중에 발의하고 싶다라는 주장 등 후보들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혼전이 굉장하고 치열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상 최대 9명의 후보가 총재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총재 자리를 두고 그 중에서도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로는 중년의 경륜을 자랑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첫 여성 총리 자리를 노리는 타카이치 사나에, 전직 총리의 아들이자 젊은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출마했습니다. 각 후보의 개성과 강점이 너무나도 뚜렷해 판세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죠. 먼저 이시바 시게루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시바는 일본 정치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입니다. 중의원에서 12번이나 당선된 그의 경력 덕분에 방위 문제에 대한 그의 전문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핵무기 공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안보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카이치 사나에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번 선거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으며 일본의 보수 정치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층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비핵 3원칙 중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한 일본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고이즈미 후보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젊고 대중적인 이미지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는 재밌고 쿨하며 섹시하게 다뤄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이슈를 모으기도 했죠. 젊은 층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그가 내세운 부부 별성 제도,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초반의 상승세와 달리 보수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결국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상위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는데 이때 3위 후보의 표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파벌 정치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재는 여러 고민 끝에 타카이치 사나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소 부총재의 결정은 일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래 아소파가 고노 다로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뜻밖에도 타카이치 후보를 선택한 것이죠. 자민당 내에서 파벌 정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아소파 의원들이 타카이치 후보를 얼마나 지지할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죠. 많은 후보들이 새로운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본의 차기 총리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